2004년에 잘 살았던 사람일수록 위험 조정 수익률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세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지 이 부분을 다룬 IMF의 보고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MF의 보고서의 제목은 How the Rich Get Richer라는 걸로요. 지난 2004년 당시 소득의 분포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그 뒤 10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를 측정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냐? 2004년에 잘 살았던 사람일수록 오른쪽 축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지난 14년 동안의 위험 조정 수익률,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변동성들을 감안한 수익률, 이 위험 조정 수익률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 소득계층 중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고 금융자산의 규모가 적었던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거의 수익이 0에 불과한 반면 부자들은 더욱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의 성장이 가파르거나 아니거나 할 거 없이 금융자산의 성과가, 누적 성과가 부유층은 굉장히 높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0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차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 세계 1% 부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저널 이코노메트리카에 실린 재밌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을 IMF가 어떻게 보면 리포트로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전 세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즉 금융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끝으로 가면 세계 최상위 1%,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의 자산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가난한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산의 대부분을 사업체라든가 주식,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이란 바로 예금과 현금을 뜻하고요. 사모펀드, 기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 수준도 적고 자산 수준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거의 80%, 90% 이상을 대부분 어디다 투자한다? 은행 예금이라든가 현금을 들고 있는 데다가 치중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죠. 0에서 50% 정도의 금융자산 소유자들, 즉 전체 세계인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눠서 그 중에서 제일 못 사는 100등부터 50등까지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산 분포를 조사해봤더니 다음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현금과 예금에 넣어놓고 반면 전 세계 최고 부자 0.01%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70만에 해당되는 0.01%의 가계는 어떤가 하고 보면 전체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90% 이상이 기업 지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오너 혹은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던 사람들 아니면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들에 투자한 것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자산, 주식이라든가 뮤추얼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자산 내에서 위험자산의 비중, 위험자산이란 주식, 뮤추얼 펀드, 사모펀드가 되겠죠.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갑니다.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사모펀드,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0이 되면 현금이랑 예금만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보유한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굴릴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은 다시 이걸 복구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에서 자산의 배분보다는 현금 위주로 가지고 있으려고 드는 마음을 갖고 있고 반대로 부자들은 어때요? 자산을 배분하고 특히 위험한 자산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성과를 얻고 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공포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무식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에서 왼쪽은
A는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의 지난 1995년부터 25년 정도에 걸친 긴 시간에 걸친 성과와 그리고 변동성은 얼마나 출렁거리느냐를 측정한 것인데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나지만 변동성이 높을 땐 40%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0% 정도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은 어떻죠?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요. 몇 퍼센트인가요? 한 2% 정도 주죠. 근데 변동성, 위아래 출렁거림도 거의 없어요. 안전하죠. 즉, 위험자산은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이 높고, 안전자산은 변동성은 적지만 수익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세계가 제로금리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은행 예금금리가 예전에 그래도 2, 3%라도 줬다면 이제는 지금 전부 제로인데 무슨 수로 안전하기만 할 뿐 수익은 없는 무수익 자산이 되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험하지만 수익이 나는 자산을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전을 추구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이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2006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최상위 주식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좌에서 자산 잔고가 최상위 10%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운용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파헤쳐 봤더니 남자의 성과는 연 15.5%, 여성의 성과는 연 12.8%. 대체로 남자들이 좀 공격 성향 투자를 하고 여성들이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보인다는 걸 감안해 보더라도 상위 10%에 해당되는 순자산 계좌의 성과는 대단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부자들일수록 덜 매매하며 장기 투자하고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비중을 높여나가며 높은 성과를 얻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한국의 부자들의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장기적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나온 논문들을 요약해 본다면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은 사업의 지분, 그게 안 된다면 위험한 자산에 장기 배분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나가고 반대로 세상의 대부분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하의 가게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더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